이 몰아빼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다시 이 얘기를 먼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 인터넷 영상 갤러리 동영상에 들어가서 몰아빼기라고 하는 제목 동영상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상당히 많이 봤네요. 한 3분의 1 정도 봤네요. 근데 이 몰아빼기를 적용해서 사회하는 거와 여러분들이 책만 보고 예전에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하고는 효능 차이가 적어도 4배, 5배 납니다. 몰아빼기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몰아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빼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예전처럼 내가 혈점을 5번, 30번, 8번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5번 5번, 30번 5번, 8번 양쪽에 5번씩. 이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빼는 거예요. 근데 몰아빼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혈점을, 내가 차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사회를 순서로 적어주면 이건 세계 공통어예요, 아니에요? 공통어죠? 모두가 나한테 배운 사람이니까 세계 공통어인데, 내가 항상 차트를 쓰면은 기준점이 있어요. 뭐냐면 차트에 보면 1차, 2차, 3차 그래 놓고 그 옆에는 2번, 3번 아니면 2번, 51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냐고 하면은 1차 사열이 예를 들어 심장마비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번호를 어떻게 쓰느냐, 5번, 30번, 8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 뒤에 다른 병이 있으면 혈점 번호가 쭉 나가죠. 그래 1차 사열에 혈 번호를 다시 해가지고 사열할 자리를 번호를 쭉 적어 놓고, 그 번호 위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위에 1, 2, 3, 4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1, 2, 3, 4가요. 그러면 밑에 다시 해놓은 건 혈점을 표기해 놓은 거고, 위에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혈점 번호를 써놓은 거는 사열하는 순서의 우선순위의 1순위로 빼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옆에 보면은 2번, 3번 있고 2번 50일 있는데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쳐놓냐, 이 기준점은 뭐냐고 하면, 여자든 남자든 생식기 쪽에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은 보통 2번, 3번을 표기합니다. 근데 생식기 쪽에 뭐 요실금, 생리통, 냉, 자연유산 있으면 2번, 51번을 표기해요. 3번 빼지 말고 그냥 2번, 51번만 이렇게 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기준점 속에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양쪽에 동그라미 쳐놔서 2번, 3번이나 2번, 51번은 일주일에 한 번 빼라고 내가 그동안에 교육을 했어요. 어혈이 안 나오면 하루 쉬었다 또 빼고, 하루 쉬었다 또 빼라고 배웠어요. 안 나오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고집 한번 깡다고 한번 펴볼까 하고 그냥 부항기 소파 옆에다 딱 놓고, 오늘 빼고 안 나오면 하루 쉬었다 또 빼고, 하루 쉬었다 또 빼고. 근데 맨날은 못 빼게 해요. 왜 맨날 못 빼게 할까요? 아니죠. 매일 빼면 아예 어혈이 안 나옵니다. 침으로 쫓아놓고 당겨놓으면 그 피부가 썽이 나서 부숴버리면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침이, 썩난 부분이 가라앉으려면 최소한도 하루 정도는 사열하지 말라는 거다. 그래서 어혈이 좀 잘 나오면 일주일에 처음에는 3번에다가 2번 하다, 1번 하다 어혈이 많이 나올수록요. 그러면 여기 또 질문합니다. 교통정리해 주려고. 2번, 3번이나 2번, 51번을 사열한 양은 그날 사열한 양에다가 포함시켜야 될까요? 그건 별개로 해야 될까요? 일주일에 내가 여기서 사열하라고 하면은 그러거든요. 오늘 어린아이한테는 5일에 한 번씩 빼면서 하루에 100cc, 한 번 사열할 때 100cc 이상은 빼지 마십시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300을 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400 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500 빼라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한테는 일주일 간격으로 1kg까지 빼라고도 해요. 참 놀랍죠? 일주일 간격으로 1kg씩 어혈을 빼라고 한다는 게. 근데 그렇게 빼고 부작용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안 나니까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기준을 사열하려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하느냐? 1차적으로 1kg짜리 저울을 하나를 사라. 1kg짜리 저울을 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사열을 해봤으면은 솜 한 번 사열할 때 얼마나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죠? 그만큼 솜을 딱 뜯어가지고 저울 위에다 무게를 딱 달아봐요. 그러면 솜무게 빼면 어혈 무게지, 어혈. 안녕하세요. 오늘 수능 한파 코로나 겹쳤는지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어떻게 보면 겨울, 초겨울 이제 막 들어간 것 같이 날씨가 추운데. 이제 겨울,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겨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자궁 근종이에요. 이렇게 질문이 딱 들어오면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서 설명해야 될까? 이게 좀 문제인데, 이 자궁 근종이라고 하는 이 병이 지금 무록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자궁 근종이라고 하는 병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질문 내용을 먼저 읽고 이 질문 내용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도가 좀 빠를 것 같으니까 먼저 질문 내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제 집사람이 나이 49세인데 얼마 전에 병원에서 우연히 초음파 검사를 받다가 자궁 무록, 자궁 근종이 약 13cm 정도 된다고 수술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사회를 하고 있는데 막상 자궁 근종 13cm라는 것은 어찌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집사람 상태는 손발이 차고 그러니까 원래 자궁 근종이 없었던 시기에도 이미 몸은 그 손발이 차왔다고 합니다. 밤 11시 이후에 소변 보러 화장실 한번 가는 정도이며 아직 커다란 불편 증상은 없습니다. 수술을 바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요법을 먼저 해보고 수술을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단답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이 혹이 무록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어중간하기는 해요. 이게 너무 이제 큰데 이게 무록이라고 하면 사혈 먼저 하고 이것이 혹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수술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비지종이나 섬유종이었다면 이미 너무 크기 때문에 수술 후에 사혈을 하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답변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 질문 내용만 가지고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자궁 근종으로 진단받기 전에도 이미 손발이 차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손발이 차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인체 생리 구조상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수족냉증이라고 하는 병은 올 수가 없는 게 인체 생리 구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진단을 하냐고 하면 우리 인체는 이제 손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심장이 피를 이렇게 펌프질해서 돌리면 비교적 순환 장애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우리가 손발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이미 자궁 근종이 있기 전에도 차왔다 하는 거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몸의 이제 정상적 온도를 이해하면 돼요. 우리 몸의 정상적 온도는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제 교육 내용 그 테이프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하는 과정도 결국은 그 산화 과정이거든요. 그 열은 산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몸에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야 돼요. 소화 과정에서요. 근데 이 화학 반응 과정에서는 산소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높으면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열이 더 많이 발생하고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연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온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체세포는 작은 난로다. 어떻게 보면 인체에 120조 마리가 우리가 이제 체세포들이 있다 그러면 그 120조 마리는 작은 난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높을수록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온도 유지도 된다. 이렇게 하고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그 과정은 산소가 부족하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몸의 체온도 떨어진다. 근데 우리 인체 부위에서 피해 유속이 좀 빠른 데가 있고 피해 유속이 느린 데가 있거든요. 그럼 피해 유속이 느린 데서부터 온도가 먼저 떨어진다. 그럼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는
질소가스의 밀도가 결정하고 질소가스는 요산수치, 산도에 따라서 산도가 높을수록 질소 밀도가 높아지고 산소 부족은 심화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족냉증일 때부터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이 말은 이제 앞뒤로 이렇게 정리해 주면은 우리가 가슴에 혹이 생기나 생식기에 혹이 생기나 원인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3차 합병증입니다. 근데 이제 제 강의 들어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반드시 간 기능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간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간 기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물혹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혹이 생기는 원리를 모르면 이게 치료의 이치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특히 이제 생식기 쪽에서 물혹이 됐던 비지종이 됐던 섬유종이 됐던 암이 됐던지 간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가 자궁에 물혹이 생겼다고 하면 혹이 생긴 건 결과고 반드시 인체 생리구조상 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혹만 똑 잘라낸 거지 혹이 생기는 원인 자체를 치료하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혹을 한번 떼어내도 반드시 얼마 있으면 물혹이 또 생깁니다. 또 두 번째 생기면 또 떼어내도 그 다음에 반드시 또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혹이 생긴 원인 자체는 그대로 두고 혹만 떼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까지는 이게 이제 물혹이나 섬유종이 생기는데 세 번, 네 번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암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어내고 진단하고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할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면 사전에 우리가 이제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장 큰 장점은 뭐냐고 하면 현대의학은 혹이든 아니 물혹이든 비지종이든 섬유종이든 암이든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떼어내는 걸로써 우리가 치료행위다 이렇게 보는데 심지어 생리학은 물혹이든 섬유종이든 암이든 그건 원인에 의한 결과이다 이렇게 진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천생리학은 병의 원인을 치료하자고 접근하는 거고 현대의학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병의 원인이라고 하고 치료하고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혹이나 암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의 생리 이치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늘상 강의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체는 약 120조 마리의 세포의 종류로 따지면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지만 그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처럼 독립된 생명이고 영성도 생각도 전부 따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 속에 이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해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가 우리 세포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독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각 세포마다 사는 환경이 다 다른데 그 다른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깨우침은 본질적으로 인체의 모든 세포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지금 출발이 이게 바로 물혹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어혈이 형성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어혈이 혈관을 막아버리면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어디에 쌓일지는 누구도 장담 못하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우리 인체 어느 부위에 쌓이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이 달라지고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지며 난치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 말이 이제 요약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인체의 모든 세포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처하면 스스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적인 깨우침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아무리 깨우침을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그걸 스스로 해결을 못 하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일을 하라고 하면서 밥도 안 주고 연장도 안 주고 일만 하라고 하면 하기 어렵겠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깨우침은 가지고 있지만 먹을 음식도 줘야 되고 연장도 줘야 이렇게 일을 하듯이 우리 인체 세포들도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깨우침은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원인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혹이 생겼다 하는 거는 뭐냐고 하면 이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생식기 쪽에 혈관을 막아버리니까 피해 유속이 느려졌어요. 피해 유속이 이렇게 느려지면 피해 유속이 느려진 만큼 산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세포 입장에서는 그 산도가 더 높아지면은 자기가 생명이 위독하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럼 스스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변에 있는 수분을 끌어모으는 것이 바로 물혹입니다. 1차적으로. 근데 물혹이 생긴 상태를 그대로 오래 방치하면 그 물혹 내에 1차적으로 비지종이 생기고, 그래도 그때도 치료를 안 하면 그게 섬유종이 되고, 섬유종 때도 치료를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암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차이는 뭐냐고 하면 물혹이 산도 4에서 온다고 하면 비지종은 산도 5, 섬유종은 산도 6에서 발생하고, 산도 7이 되면은 이때는 이제 담석같이 딱딱한 물질이 만들어지고, 산도 8이 되면 암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물혹과 암의 차이는 산의 강도 차이야. 4냐 8이냐 7이냐 이거에 따라서 물혹이냐 비지종이냐 섬유종이냐 암이냐 이걸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물혹을 떼어낼 적에는 그게 산도 4였다고 하면 한번 또 이걸 떼어내고 나면 이제 수술하면서 어떤 문제점, 또 피가 못 돈 건 그대로 방치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 물을, 고여있는 물을 오래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부패도가 높아지듯이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중산, 강산하고 이제 산도가 높아지면 응고물질이 달라지면서 이제 병명도 달라진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방법으로 보면은 생식기 세포들이 왜 물을 끌어모았냐, 왜 원인이, 그러면 어떻게 진단해요? 혈질이 강산성화돼서 그 강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았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냐? 그 산도를 떨어뜨려 주는 것이 물혹의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걸 역순으로 풀면은 왜 특정 부위만 산도가 높았느냐 이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특정 부위만 산도가 높았냐고 하면 그곳에 상대적으로 인체 중에서 피해 유속이 가장 늘었기 때문에, 피해 유속은 왜 늘어졌느냐, 어혈이 혈관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어혈은 왜 생겼느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속에서 치료 방법은 이미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사자분이 자가 진단하는 게 좀 필요해요. 특히 생식기 쪽에 이런 혹이 생기는 거는 자가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딱 눌러봐서 이렇게 풍선에다가 물을 넣은 그런 감각으로 왔다가 하면 그건 물혹입니다. 이건 걱정 안 하고 그냥 사열만 해도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안에 어떤 비지나 이런 들은 것 같이 말랑말랑하긴 한데 약간 좀 딱딱한다. 그러면 이걸 비지종으로 진단해야 되고, 손으로 눌렀는데 완전히 야구공처럼 딱딱하다. 그러면 그건 섬유종입니다. 근데 만약에 비지종이나 섬유종 같으면은 수술 후에 사혈을 하는 것이 맞고, 말랑말 고무풍선에다 물른 것 같이 아주 이렇게 말랑말랑하면은 사혈만 해도 없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질병 자체는 우리가 생식기에서 발생을 했지만 출발점은 어때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3차 합병증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왕 이제 공부를 하니까 생식기에 혹이 생기나 가슴에 혹이 생기나,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아니면 유방에 여기서 섬유종이 생기나 유방에 비지종이 생기나 원인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출발점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은 이상은 우리 인체에 거의 99%는 물혹이나 섬유종, 암은 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섬유종을 진단받기 전에도 이미 몸이 찼다고 하는 것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고, 물혹이 생긴 것도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다. 이제 이렇게 진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 기능이 더 이제 많이 떨어지면은 간이 먹어치우지 못해서 혈액 속에 누적된 중산 탄닌산이
약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내가 칼슘이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철분이 만들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간 기능이 이제 고도로 떨어지면 혈액 속에 칼슘과 철분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래 이런 성분들이 홍 내부로 밀려 들어가서 그것이 굳어지면 그게 바로 섬유종이 되거든요. 이제 섬유종이 다음 단계는 이제 암으로 진단받아요. 그래도 이제 상당히 두렵죠.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한 35년 이상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처음에 한 번 수술할 적엔, 처음에 할 적에는 이게 무록이었다가, 그 다음에 수술을 하면 그 다음에는 섬유종, 또 한 번 수술하면 암으로 와요. 그럼 이런 사실들을 현대 의사들도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거든요. 경험방이기 때문에. 그럼 알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 아예 자궁을 몽땅 드러냅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궁을 통째로 드러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거를 너무 섣부르게 자궁 자체를 통째로 이렇게 드러내버리면은 사람이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뭐냐. 매사에 이렇게 부정적인 성격으로 바꿔요. 뭐를 한번 해볼까 하면 삶의 의욕이 있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자꾸 이렇게 도전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뭐든지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면 아이고 그거 해서 뭐 돼.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불신하고 회유적으로 느끼는 성격이 바뀌어버리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혹이 설령 웬만큼 커도 현대의학은 혹을 잘라내는 학문을 가지고 있고, 신천생리학은 혹이 생긴 원인을 치료하는 학문이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틀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 혹이 웬만큼 크다고 하더라도 혹만 만약에 수술을 하더라도 혹만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둬라. 근데 이것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혹을 눌러봐서 풍선처럼 말랑말랑하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방법으로도 보사의 균형을 맞추고 강산을 해독하면서 응급사일로 하면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록인 경우는. 근데 비지종인 경우에는 떼어내고 나서 다시 생기지 않게 사일하는 게 맞고, 비지종이나 아니면 섬유종 암이라고 해도, 저는 자궁암이라고 그래도 암만 뚝 떼내고 전체를 드러나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하거든요. 그래도 실제 해보면 그동안에 암으로 진단받아도 암 부위만, 또 섬유종이라고 하면은 섬유종 부위만 이렇게 똑 떼내고 나머지 그 주변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사회를 하면은 암이 됐든 섬유종이 됐든 무록이 됐든 재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재발률 막는 게 프로테즈로 얘기하라고 하면 저한테 얘기하면 한 99%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이분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해보면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병원에 가서 진단 받은 상태는 자궁 근종인데 꼭 이 병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몸이 냉하다고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만약에 이제 이분이 다른 얘기를 이제 하지 않았는데 지금 몸이 이렇게 냉하다고 하면 이분이 저혈압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또 빈혈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 단계 더 신장과 간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대로 있으면 반드시 그 병까지 이렇게 악화되고 커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당연시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커지는데, 우리 방법은 지금 2단계에서 완전히 멈추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무록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사회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요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사회라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사의 균형, 영양분, 철분, 염분, 강산 해독을 하면서 이렇게 몰아빼기로 하는 사회 요령이 있고, 그냥 병이 깊지 않아서 그냥 아마추어들이 그냥 철분 보충하고 이렇게 염분 보충만 하면서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선택사항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강산해독을 먹고 보사의 균형도 맞추고 어혈을 불리는 기능도 이걸 복합적으로 하면서 이제 사회를 한다고 하면은 치료 효능이 아주 빨리 나타나죠. 왜냐하면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 형성되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아버리면은 그게 효부가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조금씩 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빼버리면은 피부족에 의한 어떤 그 합병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이게 몸이 조금 냉하다고 하면, 이 사실만 여기만 놓고 봐도 건강한 사람이 혈액을 만들어내는 게 100이라고 할 때, 지금 요 증세 요렇게 얘기한 것만 보면 한 60% 정도의 조혈 기능이 남아 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혈점은 1순위가 29번,
2순위가 14번, 3순위가 51번, 4순위가 8번. 이렇게 해주면은 요 사열점을 29번, 14번, 51번, 8번을 사열해가지고 솜에 빨아들이는 피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만 빼준다고 하면 혹이 그냥 말라붙어도 적어도 10년, 20년 내에는 다시 생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혹이요. 그럼 왜냐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화되면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게 이렇게 멈춰요. 그럼 새로운 어혈이 형성되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효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혈관을 막고 있는 거는 제가 고인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흐르게 하면 맑아진다는 거는 혈질이 강산성화된 거를 우리가 탁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산도가 높은 데는 그 주변에 있는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빼버려서 피의 유속을 빠르게 보면 산도가 떨어집니다. 산도가 떨어지면 굳이 수분을 끌어모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필요가 없으면 스스로 그거를 내뱉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크게 불편함이 없고 자가진단에서 이렇게 눌러봐서 물풍선처럼 말랑말랑 하면은 그냥 강산 해독제, 영양보충, 철분보충, 염분보충 이렇게 하면서 사혈을 하면은 그대로 두면 혹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냥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럼 이 혹은 언제쯤 없어지냐 하는 게 관건이겠죠. 그럼 최소한도 29번하고 14번, 51번, 8번에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20, 30% 정도 나오면 그때 사라질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몰아빼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4개월, 5개월 정도 빼면 없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없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물혹만 똑 떼어내고 그냥 놔둬도 다시 물혹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현대의학하고 차이점은 뭐냐고 하면 현대의학은 혹이 생긴 원인은 그대로 뒀으니까 다음에 또 생기면 그 다음에 비지종 아니면 섬유종 또 섬유종 있다고 똑 떼내니까 그 다음에 암으로 오는데 우리 방법은 어때요? 아예 다음에 재발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차단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만약에 이제 저혈압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지금 현재 본인이 저혈압이 좀 있다 아니면 이제 빈혈이 있다 그러면 지금 사혈점을 1순위로 빼고 그 다음에 저혈압이 있으면 5번, 30번을 빼주면 저혈압이 치료가 될 거고 만약에 지금 몸이 냉하다고 그러면 이제 두통이나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기억력이 빨리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3차, 4차를 해가지고 또는 9번, 53번, 1번 이렇게 빼주면은 기억력도 돌아올 수 있고 치매 예방도 할 수 있고 뇌경색 예방도 할 수 있고 지금 나이가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은데 이런 증세가 온다고 하는 거는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지가 한참 됐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만약에 이제 사혈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체중이 이제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7세 요때쯤 나가는 체중에 거의 한 2kg, 3kg 이내 가까울 정도로 체중이 빠져야 정상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지리하신 분이 이미 체중이 정상 체중보다도 월등하게 빠져 있다 그러면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져요. 뭐냐고 하면 신장 기능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망가졌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살이 쪘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 그러면 살이 찐 부분은 이 사혈이 끝나면 빠져야 신장이 회복됐다 이렇게 진단하고 신장이 회복돼야만 어때요? 또다시 생식기에 혹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2번, 3번은 기본적으로 사혈하고 이제 1순위를 29번, 2순위를 13번, 14번, 3순위를 51번, 4순위를 8번. 그래 요걸 사혈해주면 이 무록 정도 갖고는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요거는 그냥 사혈하면은 그냥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설령 안 줄어든다 해도 혹 떼내면 이 사혈을 마친다면은 거의 재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혈을 하게 되면 제가 비만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고 지금 자궁근종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고 갑상선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고 저혈압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돌리면 결국은 이런 질병들은 8번을 빼고 해당 부위를 사혈해주면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될 수 있다. 이 얘기와도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보사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래서 현재 상황하고 잘 맞추셔가지고
유튜브에 보면은 그 몰아빼기 영상이 있죠. 몰아빼기 영상을 보고 이해를 잘 하신다고 하면은 뭐 이 정도 회복시키는 거는 별 무리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렇게 무릎이 한번 생겼던 사람은 수술을 해도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두 번째 올 적에는 섬유종이 오고 세 번째 또 생기면 그 다음에는 암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지금 바짝 서둘러서 사혈해주면 좋은데, 여기서 제가 좀 덧붙여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예를 들어 자궁근종이면 자궁근종 하나만 치료하고, 저혈압이면 저혈압 하나만 치료하고, 비만은 비만 하나만, 어떤 암이면 암 하나, 이렇게 병을 끊어서 하나씩 하나씩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 한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면 연쇄적 이렇게 합병증이 일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면 몸 전체가 다 좋아져야 돼요. 근데 제가 전체가 다 좋아져야 된다는 소리는 본인 느낌만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딱 해봐도 모든 게 다 정상 수치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혈을 하시기 전에는, 사혈하기 전에 본인이 15세 이전에 가장 건강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정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노트에다가 한번 다 적어놓고, 자기 몸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려면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속옷만 입고 앞뒤 있게 사진을 딱 찍어놓고 사혈을 제대로 하면은, 지금 자궁근종이 생겼다가 하면 10중 8구 허리 라인 없을 겁니다. 허리가 아마 일자일 거예요. 그래서 허리 라인도 다시 이렇게 형성이 되고 늘어진 피부들도 올라붙어야 그게 신장 기능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해보면 이참에 자궁근종도 치료하지만 앞으로 더 커져나갈 병을 미리 앞당겨서 좀 따라잡아서 앞으로 남은 생을 좀 건강하게 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몸을 관리를 하시면 앞으로 살 날을 좀 건강하게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중냉증, 이거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8번을 빼서 신장 기능이 회복되면 어때요? 수중냉증은 치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심해서 8번을 사혈을 끝냈는데도 손 쪽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22번과 54번 손바닥 가운데 사혈해주면 그냥 99.9%손 다시 따뜻해지고, 만약에 손에 주부수진이 있다고 하면 주부수진도 없어지고, 손에 각질이 난다면 각질도 없어질 거고, 손에 그 피부 때깔,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땀이 나는 증세가 멎을 거고, 만약에 이제 발 쪽이라고 하면 이 사혈 끝난 다음에 10번하고 31번을 빼주면 발이 따뜻해질 거예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피가 어느 정도 잘 돌 적에는 이게 혈액을,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화돼서 맑은 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길이 열려 있는 데까지만 생혈이 돕니다. 그게 지금 손발이 차다고 하면은 이게 단순하게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도 조금 찰 수가 있고, 어혈이 꽉 막아서도 찰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이미 어혈이 형성이 돼서 혈관을 막아서 피가 못 도는 데는 쫓아가서 빼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근데 가벼운 수중냉증은 그냥 8번만 빼줘도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체 쪽으로 빼줬다가 하면 14번을 뺀 다음에 우리가 6번, 10번, 31번, 또 아니면 6번, 10번, 26, 27 이렇게 빼준다고 하면 발이 차운 것도 따뜻하게 될 거고, 손도 따뜻하게 될 거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발이 참하다 그러면 발이 땀이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나서 좀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분이 발톱에 무좀이 있다, 발톱 무좀이라든가 아니면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있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 이 사혈을 끝내면 그런 증세까지도 동시에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몸의 병을 고치는 건 하나씩 끊어서 고칠 수가 없고, 좋아지면 몸 전체가 다 좋아져야 되는데, 증세가 약한 게 먼저 회복이 되고 심한 게 나중에 회복이 되고는 치료 방법이 있지만, 어떤 병을 하나씩 끊어서 근본적으로 치료는 불가능하다. 이 말도 제 말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어떤 병이든지 치료를 할 적에는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되지만, 치료가 끝나면 어떤 약도 어떤 행위도 하지를 않아도 정상을 유지해야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됐다고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치료 효능이 적어도 10년, 20년은 유지가 돼야 그게 우리가 완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생리학을 기준하면 그래요. 치료 효능을 이렇게 기점으로 볼 때. 그러면 이제 이런 치료를 기점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혈을 할 때 좀 좋아진다고 멈추지 마시고, 제가 사혈점을 이렇게 딱 지정을 해주면 그 사혈점에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적어도 한 50% 가까이 나올 때까지만 빼주면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좋아진다고 이렇게 중단하면은 반드시 2, 3년 아니면 한 4, 5년 있다가 같은 증세가 재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발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 인체는 막힌 혈관을 뚫어줘서 그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면은 우리 인체 세포들은 어때요?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치료 변화가 재생복원이고 이러한 치료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한 번 치료가 되면 10년, 20년 같은 병을 재발하지 않거든요. 그러가면 우리가 힘들게 막힌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내도 새로운 어혈이 또 막아버리면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차단하려고 하면 어혈이 생기는 원인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어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8번이 신장과 간혈, 신간혈이잖아요. 그래서 8번에서 적어도 솜이 빨아들이는 비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 빼줘야 힘들게 뚫어놓은 데가 다시 안 막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사회를 해보면 보사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이렇게 사회를 끝내보면 제가 35년에 그 통계를 잡아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명을 사회라면 보통 한 70명 정도는 1년 정도면 사회를 끝납니다. 근데 한 25% 정도는 1년 6개월이 시간이 걸리고요. 한 5% 정도는 약 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그 지겨운 사회를 2년 동안 사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왜 할까요? 하는 과정에서 증세가 약한 것부터 증세를 딱 적어놓고 평균 있게 몸에 우리 몸은 어떤 병이 오면 한 가지만 오는 일은 드물거든요. 혈관이 이렇게 막히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을 달고 있어요. 그래도 그 여러 가지 병을 이렇게 적으라고 시켜보면 평균 100가지, 200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100가지, 200가지를 다 적어놓고 그걸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읽어보면 어때요? 그게 없어진 게 보이죠?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늙은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 늘어진 피부도 올라오고 피부 색깔도 다시 깨나고 피부 탄력도 생기고 허리 라인이 없어진 것도 다시 생기고 이게 복원하는 능력이 우리 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월등하니 강해요. 저의 마음은 항상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잘 배우고 저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내 손으로 내가 직접 할 때 같으면은 이거 자궁에 이런 뭐 근종 이뿐 아니라 자궁암이라고 해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그 몰아빼기의 원리를 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내 몸에 이제 사람마다 그래요. 신장과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산도가 높다는 얘기고 산도가 높을수록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신장과 간 기능이 좀 더 많이 떨어진 사람이 있고 적게 떨어진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얼굴만 딱 보고 무슨 병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단하면 되냐고 하면 빈혈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기 질문하신 분이 빈혈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혹이 생겼다고 하면 빨리 서두르야 됩니다. 근데 빈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 테이프 보면 이러잖아요. 빈혈의 원인은 강산의 산화작용이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녹았기 때문에 빈혈이 됐다. 이게 재생불량성 빈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혈이 없는 상태에서 문혹이나 이런 섬유종이 생긴 거는 큰 위험 부담이 없는데 만약에 빈혈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왔다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서두르는 게 좋겠다. 좀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참에 2번, 3번은 이제 기본 사열로 하고 지금 본인 당사자는 1차적으로 지금 몸이 냉한 것도 신경 쓰이고 혹이 생긴 게 제일 이제 급선무니까 29번, 14번, 51번, 8번을 이거를 우리가 순서대로 몰아빼기 1, 2, 3, 4 이렇게 순서 맞춰서 빼주시고 그래서 이것도 보사의 균형 맞추는 것도 그래요. 뭐 일주일에 한 200g씩 조금씩 이렇게 빼면 철분 보충만 해도 크게 부작용 없습니다. 철분하고 염분 보충만 해도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이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이 많고 빼도 막 어혈의 양이 엄청 많아서 그렇게 빼서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막 300g, 500g씩 막 많이 빼버리면 어때요? 빨리 끝나겠죠. 근데 문제는
어혈을 빼내고도 합병증, 피부족에 의한 그 합병증이 오지 않게 하는 게 학문이거든요. 제가 환자를 이렇게 눈으로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피부족이 얼마나 올 거다 안 올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강의 주제로 질문만 이렇게 해줬을 때는 이제 막연하니 포괄적인 그 내용밖에는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회하실 적에는 이제 수시로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헤모글로빈 수치를 체크해서 절대로 10m로 떨어지면 모든 증세가 악화돼요. 10m로만 안 떨어뜨리면은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사회라는 데는 별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올 섬유종이나 우리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력 단계에서 한다. 그다음 마지막에 꼭 당부드린 건 당사자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혹을 이렇게 눌러보면 그게 무록인지 비지종인지 섬유종인지 알 수 있다. 그래 무록 같으면 그냥 걱정하지 말고 사열 후에 안 되면 그때 가서 수술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딱딱하니 굳어 있어서 이게 섬유종이나 비지종 같으면은 그걸 떼어내고 수술하면 재발하지 않는다. 정리됐나요? 예, 그래요. 만약에 말랑하는 무록 같으면 그냥 사열만 해도 없어지고 만약에 수술을 하더라도 그냥 혹만 똑 떼어내고 전체 자궁 드러내는 거는 절대 금물이니까 이 부분도 좀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 이참에 체형도 좀 조절한다 생각하시고 다른 합병증도 이참에 한꺼번에 이렇게 다 고친다 생각하시면은 차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고 요즘에 이렇게 자꾸 유행하고 이 환절기 때 이렇게 많이 지금 번지잖아요. 그래서 심전 생리학에서는 어때요? 우리 인체는 그동안에 항생제, 스트레스, 호르몬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미 면역 기능이 항체의 다양성을 이미 많은 잃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를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는 이 코로나 예방에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재 지금 강사 교육 중에 있는데 강사 교육도 이렇게 사이버 교육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시험까지도 지금 사이버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참에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마스크가 50이고 꼭 외출을 할 적에는 실장갑, 이렇게 면장갑으로 된 거 아주 얇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껴도 마스크나 장갑 끼는 거나 거의 버금갈 정도로 이 코로나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도 모르고 무의식 상태에서 눈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입도 만지거든요. 그래 이렇게 손에를 이렇게 만져놓고 이걸 뭐 각 손잡이마다 손을 가는 데마다 다 붙여놓고 이게 사람의 습성이 한 번 만지고 금방 가서 씻고 한 번 만지고 씻고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면장갑을 이렇게 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를 남한테 주지도 않고 남에게 가지고 온 거 주지도 않아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밖에서 남이 손을 통해서 여기저기에다 다 붙여놓은 걸 내가 묻히고 들어와서 집에 현관문에다 안에 문에다 문고리에다 다 붙여놓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손 씻고 나와봐야 이미 밖에서 묻은 거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면장갑이라도 끼면 어때요? 밖에 들어와서 장갑 벗어서 그거 요즘 면장갑 아주 싸잖아요. 그거 쑥 벗어 집어 던지면 남의 걸 내가 내 집으로 끌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내 걸 남에다 안 줄 수도 있고 남이 어디에다 묻혀놓은 걸 신약을 끼고 내가 붙으면 거기 그걸 닦아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가 50이라고 하면 장갑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행시키는 걸 차단하는데 50대 50 거의 버금간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마스크는 방송에서 많이 강조를 하니까 저는 그 부족한 빠진 부분 50%를 면장갑을 꼭 껴가지고 예방하시라 이렇게 일러드릴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대유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이런 것들이 내가 왔는데 병원에서도 수용도 못한다. 이러면 난감하잖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이론은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속에 꽉 찼을 적에 처음에 우리가 감염됐을 적에는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숫자가 얼마 안 돼서 증세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방법으로 해도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어요. 이건 남한테 신세 안 지고도 여러분들이 거울 보면 이 사회요법 배우면 32번, 4번, 18번 거울 보고 스스로 뺄 수 있고 여기다 비염 있는 사람은 47번이 추가되면 이 47번도 혼자 스스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딱 감염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럼 집에서 당황하시지 말고 목구멍이 근질근질한데 일차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꿀 한 숟갈씩 떠서 물에다 타지 말고 꿀을 그냥 입 안에서 녹여서 해라. 그러면 이 꿀의 그 점성, 끈적한 그 점성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흡착해서 위로 넘겨버리거든. 그러면 위에서는 죽습니다. 이게 폐 속으로 들어가야 기관지 쪽으로 들어가야 살아남지 식도로 따라 들어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래가 좀 많은 사람은 32번, 4번, 18번 요것만 사혈해도 우리가 응급처치할 수 있고요. 또 콧물이 늘상 많이 나와서 이렇게 성가신 사람들은 47번 사혈해주면 콧물도 아예 안 나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10명 하면 9명 낫는 게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치료하는 거 현대과학으로는 많지가 어려워도 우리 방법으로는 절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시간을 좀 내서 8번을 빼준다고 하면은 8번 뺄 때는 이제 보사의 균형을 맞추느라고 힘이 들지만 32번, 4번, 18번 요거 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몇 번 정도 빼는 거는 피부적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감염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쩔쩔매지 말고 미리 예방 사회를 해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저거 그렇게 성가신 문제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볍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겼다. 만약에 감염을 넘겼다. 그러면 항체는 이미 생기는 겁니다. 그래 그 항체는 내 이름대로 하면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이 항체 예비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만 빼주면 항체 예비군의 그 다양성이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혈요법을 가지고 내가 언론에서 방송만 해준다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세계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응급처치하는 사혈 요령이 따로 있고 근본 치료하는 거는 우리가 8번이다. 2번, 3번, 8번이 우리가 근본 치료고 30번, 4번, 18번 요것만 이렇게 빼줘도 우선 당장 급한 불 끌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콧물이 많으면 47번 추가하고 평소에 이제 호흡이 자꾸 가빠지고 이러는 건 5번, 30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준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경기 일으킬 만큼 두려운 병 아니거든요. 요것도 요즘 정리해주면 이래요. 요즘 보면 젊은 층들 때문에 고민 많이 하죠. 뭐냐.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증상 감염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젊은 층들은 무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감염이 됐어도 본인한테 아무 증상이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이미 항체가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노약자들한테 옮겨준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내 이론은 뭐냐고 하면 그 젊은 사람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몸 상태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정적으로 가래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가래의 농도가 묽으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든 먼지든 이물질이든 이걸 흡착을 해서 위로 넘겨버리면 폐에서 그 바이러스 숫자가 늘어나서 폐렴이 돼가지고 숨이 가빠서 죽는 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자꾸 그 죽이는 쪽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해결책이 어려운 거지. 저처럼 정상인 사람이 이런 것들을 스리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몇 년이라도 감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 감기가 다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 이론은 몇 년이 되면 감기 하나 안 걸리는 사람의 환경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 방법이 뭐냐. 30번, 4번, 18번 빼보라는 거예요. 감기를 하나, 안 하나. 그러면 젊은 층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항기 하나만 가지고 거울 보고 이렇게 스스로 사혈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머릿속에 꼭 참고하시고 증상이 바로 나타날 때 꿀 아침 저녁 한 숟갈씩 먹는다. 32번, 4번, 18번 사혈한다. 콧물이 나온 사람은 47번을 추가해준다. 만약에 그 역하고 이미 좀 진행이 돼서 숨이 가쁘다. 5번, 30번. 열이 발생한다. 8번. 이것만 딱 머릿속에 숙지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치료해서 미국처럼 저렇게 많은 사망자 일어난 걸 저런 방법이 아니고 돌아서 새로운 방법을 저는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저는 현대의학보다는 치료 효능이 월등하게 뛰어나고 앞서간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자신감 가지고 오늘 강의는 이제 3, 40분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1시간짜리 강의 열심히 보시면 그 속에서 해답이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